저희 인해학개론 열차 2분 뒤에 출발하겠습니다. 아우 긴장돼. 과제 없었어요? 아니 여러분이 오늘 이걸 아예 모르고 오신 건데 어떻게 과제가 있습니까? 교수님 안 되면 졸아도 되나요? 아 뭔가 그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난 그 정도 사람 아니야라고 하지만 이제 마레님은 이내를 좋아하고 이내하면 마레지 크크 이런 게 어느 순간 약간 정형화된 것 같아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약간 신봉되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저는 일단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아니고 저도 일단 자료를 최대한 많이 긁어 모으고 예시 자료들 가져오기는 했는데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 양해 부탁드립니다. 1분 뒤에 출발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부금 안 되지 않을까? 이 부금 너무 잠 오는 부금 같은데. 잠깐만. 이 부금 말고 아까 그 부금으로 해야겠다. 이 부금 듣다가 이 부금 약간 대기용으로 쓰고 이따가 다시 해야겠다. 이 부금에서 제가 시간 내면 바꿔드릴게요. 실제로 뇌가 녹고 있어요. 안 돼, 정신 차려! 지능이 실시간으로 하락하고 있어. 아니야, 차라리 괜찮을지도. 여러분, 뇌를 비우는 시간이 필요해, 내가 봤을 때. 후, 준비됐나요? 사실 준비됐나요?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면 나한테 하는 말이. 오케이, 갑시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바로 인해학 개론 기초편입니다. 인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해의 범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예시가 있으며 대체 이 푼수 누나는 이게 뭐길래 이렇게 환장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왜 인해라는 장르가 또 펄이라는 구별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의 커리큘럼으로 차차 알아볼 예정이고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인해를 전혀 몰라도, 이 개념을 전혀 몰라도 들을 수 있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모르는 분들도 착석해도 좋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곳은 여러분의 인해 캐릭터를 마구마구 추천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수업에 관련된 댓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간의 TMI로 시작을 할게요. 이 수업을 준비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최근 저희 유튜브 채널에 어떤 영상이든지 제가 인해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캐릭터 먹어보세요, 이 작품 먹어보세요, 이 게임 해보세요, 이런 무지성 요청이 좀 많았어요. 뭐 관련된 주제 그런 댓글을 다는 건 괜찮아. 근데 이제 전혀 무관한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재밌게 토크하고 예쁘게 놀고 누나가 그냥 혼자 얘기하고 썰 풀고 이런 영상에까지 와가지고 이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거 먹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교통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이 댓글에 추천하는 그 작품들, 그 캐릭터들 제가 이미 애진작에 다 핥아먹었습니다. 워프레임 이미 저는 워프레임 처음 나오고 1년 지났을 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겼고요. 메탈 카드봇은 제가 조금씩 챙겨보고 있고요. 스키비디비 토일렛 추천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친구들 쇼츠 제가 다 핥아먹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었냐, 여러분 진짜 웹툰 그리고 괴담 출근 브라운은 진짜 그만 들고 오셔도 됩니다. 제가 괴담 출근 브라운 방송에서 누가 얘기해주기 전부터 이미 싹싹 긁어서 다 핥아먹어가지고 어떻게든 시간 내서 최신화 보려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 제 스트리머 친구들 중에 웹소설 개빡숙 친구들조차 저한테 괴담 출근 추천을 안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약간 만약에 좋아할 만한 캐릭터가 있는 웹소설이 있는데 이 문장을 시작하면 제가 먼저 경계하고 뭔데 괴담 출근 이러면 아니지 그건 너가 진작 다 먹었을 거잖아 라는 얘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천하는 친구들 교수님은 다 알고 있다. 오히려 여러분이 모르는 마이너한 캐릭터들까지 웬만하면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발 제가 모르는 거를 들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약간 스티커보드 만들어가지고 이 캐릭터가 유튜브 댓글에 몇 번 언급이 됐을까요? 이런 거 하면은 진짜 스티커가 색깔별로 가득 찰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오늘 이 수업에서 유의사항 유튜브 시청해주시는 용용이들은 댓글로 앞으로도 다른 영상으로도 제발 인회를 그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를 추천하고 싶은 친구들은 나래플러스 네이버 팬카페 가입 후 조금만 활동을 하셔도 등급을 1등급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요. 1단계로 올린 레벨에서 나래의 인회 추천 게시판 등을 이용하셔서 정식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도 자료가 쌓이면은 누나가 즐겁게 평가하는 느낌으로 검토를 하고 먹어보면서 방송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기왕 추천하는 거 누나가 읽을지 안 읽을지도 모르는 유튜브 댓글 말고 방송도 타고 조금 더 좋은 계기가 있으면은 유튜브까지 나올지도 모르고 칭찬도 받고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게 서로 즐겁고 건강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인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조금만 리스펙하고 존중해 주자고요. 좋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요. 인회가 뭔지 나 모른다. 오브젝트 헤드는 더 뭔지 모른다. 대체 왜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고 환장하냐? 이게 펄이랑 뭐가 다르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의 잘 모르는 분야부터 생기는 의문들 그리고 잘 아시는 분들까지 모두 골고루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강의로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시고 기다려왔던 인회학개론 기초편 오늘 1강 오브젝트 헤드 편 지금 시작합니다. 인회학개론 기초편 당신의 상식이 무너지는 시간. 오늘은 인회의 개념은 깊이 안 다룰 거고요. 인회의 개론은 모든 카테고리를 설명한 후에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일단 오브젝트 헤드 편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브젝트 헤드란 쉽게 말해서 머리가 물건, 사물로 대체된 개체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 캐릭터라고 표현해도 되긴 하는데 제가 굳이 개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제 뭐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고 진짜 무생물로 정의는 되는데 머리가 오브젝트일 수도 있고 너무 다양해서 말 그대로 오브젝트라는 영어 단어는 물건, 사물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물건으로 대체된 캐릭터, 인물, 괴물, 뭐 그런 모든 종족 개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 이 오브젝트라는 개념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자, 나무위키 윅셔너리 Know Your Meme이란 사이트에서 제가 각각 발췌를 좀 해왔는데요. 오브젝트의 정의 쉽게 말해 서양권에서는 오브젝트 헤드라고 불리지만 일본에서는 이형두 말 그대로 다른 형태의 머리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대상의 머리가 물체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간형 혹은 의인화된 캐릭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이 꼭 인간일 필요는 없고 몸이 부분 기계로 돼 있거나 아니면 몸 자체도 그 머리의 성질을 따라가는 속성으로 돼 있는 경우도 오브젝트 헤드로 볼 수 있겠죠. 조금 친근한 예시를 들면은 픽사 애니메이션이던 이제 엘리멘탈 같은 경우도 저는 오브젝트 헤드로 보고 있긴 합니다. 윅셔너리 정의에 따지면은 그런 몸이 같은 속성을 따라가는 것도 오브젝트 헤드로 엄연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오브젝트 헤드라는 것은 그 정의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실 초현실주의 예술에서 사용했던 시각적 표현 기법이라 인간성과 무생물 상징 간의 연결을 하기 위해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해가지고 마레가 좀 찾아봤어요. 궁금하잖아. 오브젝트 헤드가 지금은 트위터, 픽시브, 뭐 서브컬처계 여러분이 하는 모바일 게임, 온갖 인디 게임에서는 되게 흔한 소재인데 대체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자, 시작은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유명한 초현실주의 화가가 있습니다. 이 양반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뭐냐? 그 시계가 흘러내리는 그 작품. 미술 시간에 안 좋은 친구라면 교과서에 한 번은 보거나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살바도르 달리라는 분의 그 애초에 정신세계라고 해야 될까요? 예술세계 자체가 굉장히 앞서 나가 있었기 때문에 무려 1935년부터 이런 작품을 그려왔습니다. 사실 요즘 여러분이 보는 SCP 캐릭터들이나 좀 기괴한 환상체들?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같은 데서 보는 거야? 뭔가 다를 바가 없죠. 네,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살바도르 달리작 장미의 머리를 한 여자라는 작품인데 여기 보시면은 저기 다리도 팔도 길쭉해 보이는 여인의 얼굴 자체가 약간 장미가 형형색색으로 꽂힌 화분이 돼 있죠. 맛있습니다. 1935년부터 살바도르 달리 씨는 오브젝트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이 맛돌이 인회를 혼자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줄 몰랐습니다. 근데 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잘할 법한 화가 르네 마그리트. 블루 아카이브의 그 골콩트 생각 기억나시나요? 블루 아카이브의 골콩트가 게마트리아 멤버인데 그 골콩트가 애초에 들고 있는 액자도 르네 마그리트의 작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연출 같은 게 있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즉 간접적인 오브젝트의 요소였는데 그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들 자체가 이 The Idea라는 작품을 비롯해서 막 크게 얼굴이 달덩이처럼 돼 있는데 이목구비는 되게 조그맣게 있고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헤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쪽도 약간 초현실주의 작가로 취급이 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인간과 사물, 그러니까 무생물이죠, 시작은. 무생물인 사물을 같이 연결한다는 것이 지금은 너무 흔할지언정 이 작가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었겠죠. 어떻게 보면은 디 아이디어는 리버스 1999 미스터 애플의 조상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오브젝트 헤드의 첫 등장, 단어가 존재하기 전부터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시간이 흐르고 1977년, 89년 이제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이레이저 헤드라는 공포 영화가 있어요. 이거 공포 영화 매니아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작품이실 텐데 사실 여기 나오는 이레이저 헤드도 비주얼이 좀 기괴합니다만 뭐 SCP나 다를 거 없죠. 네, 여기도 엄연히 오브젝트 헤드의 한 종류다. 그리고 오른쪽은 뭐냐? 이건 좀 재밌는데 Fine Young Cannibals Fine인지 Five인지 기억이 안 나네. Fine Young Cannibals라는 이제 가수로 활동하는 그룹에서 냈던 뮤직비디오에서 She Drives Me Crazy라는 뮤직비디오에서 저런 오브젝트 헤드가 또 등장을 합니다. 연출이 좀 재밌는데 처음에는 사람 얼굴만 보여줬다가 조금씩 클로즈아웃 하면서 이런 형태로 넘어가가지고 요 장면은 제가 뮤직비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존재를 했었다. 그리고 조금 더 현대로 넘어오면 죄송합니다. TMI 참아야지. 자, 더 틱이라는 7번째 발행됐던 코믹스 작품에서 체어피쉬 칩앤델이라는 빌런이 등장을 하는데 이 빌런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현대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오브젝트 헤드의 기초라고 할 수 있죠. 거의 여기도 조상님입니다. 뭐 포즈, 복장, 오타쿠를 미치게 만들어줘서까지 싹 다 갖추고 있는데 무려 이 만화책이 언제 발행되나 보니까 199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 머리로 애초에 달고 태어났다는 설정을 갖고 있어서 세상에 불만이 많은 그런 악당으로 묘사가 됐는데 작가의 창의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이죠. 놀랍게도 저 의자 하나로 감정 표현, 뭐 말하는 거 전부 다 그려내집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애니메이션으로도 한 번 더 이 에피소드가 방영이 됐었어요. 여기서 마레플로스의 재미있는 TMI. 이 캐릭터의 성우는 노트르담의 꼽추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빌런과 같은 성우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어떻게 먹나요? 거기서부터는 만화적 허용, 오브젝트 헤드적 허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롤로 성우와 같은 성우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자, 그리고 90년도, 94년도까지 저희는 드디어 조금 더 익숙한 오브젝트 헤드들을 만나기 시작할 건데요. 네, 사일런트 힐 2의 삼각도 영어로는 엄연히 피라미드 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이 친구가 처음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뭐 어느 날까지 그냥 온갖 음지 계열은 다 점령하고 있는 오브젝트 헤드 인기도로 치면은 거의 탑3에 들어가지 않나.
탑3에 들어가지 않나. 저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삼각두라는 한국어 이름도 너무 좋고 영어로 된 피라미드 헤드도 참 좋은 이름 같습니다. 이 삼각두가 왜 삼각두인지 사일런트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또 알죠. 이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잘 결합된 케이스.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편 2007년 No More Movie Thief라는 캠페인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이 영화 좀 몰카 좀 그만하라고. 영화 불법 촬영 좀 그만하고, 불법 촬영하면은 너네 다 그냥 잡아 넣을 거니까 이러면서 영화 불법 촬영 단절 캠페인 같은 걸 열었는데 거기에 마스코트로 놀랍게도 이런 오브젝트 헤드를 데려왔습니다. 대표로 이 둘을 데려오긴 했는데 뭐 그 번외로 막 팝콘맨, 콜라맨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오브젝트 헤드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웃긴 게 이게 약간 예능 형식으로 영화전에 방영을 해주는 시리즈로 보여주는데 저 위에 있는 애가 딱 봐도 불법 촬영이겠죠. 요즘 저런 캠코더를 안 쓰지만 2007년이니까 저런 캠코더가 막 영화를 촬영하려고 하고 있으면은 밑에 램프 헤드가 막 잡으러 가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인기가 좀 컬트적으로 많아가지고 실제로 외부 가수나 그 사업이나 브랜드랑도 콜라보를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네, 삐용삐용 잡는 이렇게 보면은 그 실제로 옷도 지금 경찰복을 입고 있어요. 위에는 약간 뭔가 마피아 아니면은 그 어둠의 세력 같은 정장을 입고 있는데 아래는 짱짱한 경찰복으로 도둑과 경찰처럼 서로 쫓고쫓는 관계를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오브젝트 헤드를 아까 일본에서 이형두라는 단어로 따로 쓸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일본의 오브젝트 헤드 인기에도 한몫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그리고 2007년부터 2015년 8년간 텀블러, 이 텀블러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은 스탠리 텀블러 아니고요. 여러분이 커피 마신 텀블러 아니고요. 텀블러라고 지금은 정말 많이 죽었지만 옛날에는 트위터를 능가할 정도로 그림 및 오타쿠들의 플랫폼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진짜 아무나 뭐든 쓰고 뭐든 올리기에 좋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은 사장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당시 텀블러와 데비안아트라는 해외 주요 아티스트 플랫폼들에서 오브젝트들은 해시태그가 드디어 처음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물에다가 몸을 결합한 형태의 캐릭터들을 자작해, 즉 OC, 오리지널 캐릭터로 그리기 시작해요. 이때 본격적으로 오브젝트들한 개념이 오타쿠들 사이에서는 확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 텀블러가 지금 안 써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당시에는 약간 뭔가 2차 창작을 찾든 자기 캐릭터를 만들든 굉장히 UI라든가 공유가 편하게 되어 있는 접근성 낮은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계정 만들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거 다 그리고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해 막 백업 업데이트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림 커뮤니티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했던 플랫폼이었습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은 날 것인 거 생각하면은 트위터의 하위 호환 느낌이었는데 당시에는 정말 트위터보다도 더 유명했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은 그 핀터레스트, 트위터 이런 거 지금만큼 유명해지기 전에 텀블러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오브젝트 헤드 해시태그가 자리 잡게 된 계기는 여기서부터더라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날까지 오브젝트 헤드라는 거는 저희 현대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뭐 해외 코믹스부터 해서 국내 웹툰, 인디게임, 또 청강대 졸업작품의 메인 캐릭터이기도 하고 리버스 1999 같은 모바일 게임, 제가 좋아하는 이런 카툰, 애니메이션, 심지어 비튜버의 영역까지도 오브젝트 헤드 분야가 조금씩 머리를 들이밀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오브젝트 헤드라는 개념이 크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초현실주의 기법에서 여기까지 온 게. 근데 이게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게 결국 인상주의 화가부터 해가지고 오늘날도 계속 빈센트 반 고흐 작품들 영화화하고 그거 화풍 비슷하게 하고 또 그 아르카나 시리즈 같은 것들까지 생각해 보면은 이런 오브젝트 헤드가 예술에서 시작했다? 예술 기법이 시작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나름 정말 드립이 아니라 진짜 근본이 있는 데서 출발을 했다. 다 제가 좋아하는 애들로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말할 TMI 타임.
보통 이제 TV 헤드, 오브젝트 헤드 캐릭터 뭐 유행하기 시작하면은 저 맨 왼쪽에 있는 애가 언급이 많이 되거든요. 저 친구 이름부터가 RGB인데 라떼는 TV 오브젝트 헤드 캐릭터면 RGB였어. 이렇게 이제 가끔 해외에서 치는 드립이 있는데 그게 저 친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브젝트 헤드 중 하나의 캐치 크레인. 전자 오락 수호대 가스파드 작가님의 띵작 중 하나죠. 곧 애니화 된다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한 번 더 소개하겠지만 컵헤드의 컵헤드 캐릭터들 자체가 오브젝트 헤드고 거기에 나오는 또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 킹다이스. 그리고 저 청강대 졸업작품은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트램트레인에서 나오는데 이 작품을 투고했다고 표현을 할게요. 작품을 내셨던 분이 이미 이 캐릭터 자체는 옛날부터 개인 단편작으로 또 디벨롭을 좀 해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그냥 유튜브에서 청강대 졸업작품으로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속작도 나왔어요.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거리트 트램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거기에 차장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정말 애니메이션 자체가 맛있고요. 요 캐릭터의 감정 표현이나 그 미묘하게 저 불헤드와 눈빛을 표현하는 부분이 엄청 멋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진지하게 리버스 199 복귀할까 말까 고민하게 만드는 제가 사실 이 친구 메인 스토리 나왔을 때부터 이 친구는 실장이 되나요? 하고 찔러봤었는데 울리히 근데 실장을 떠나가지고 무료 배포에다가 스킨까지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친구. 그리고 복스는 여러분이 더 잘하시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일본에서 엄청나게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던 버튜버 분이신데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잠깐 TMI도 좀 해주고 궁금하니까. 자, 여기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유익은 한데요. 나래 누나 그거 그냥 컨셉 아니? 교우 좀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나래 누나 말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본 적 없는데 이거 이제 왜 좋아하는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살라살라 블라블라 대충 어지러운 채팅 유튜브 댓글 트위터 멘션들 팔면 대장기 어쩌고저쩌고. 자, 오늘 수업은 깡! 그 상 여러분의 뭐다 오늘 수업 내용 다시 복귀 드립니다. 오늘은 당신의 상식이 무너지는 시간. 당신이 생각하고 몰랐던 것보다 오브젝트 헤드는 상당히 꽤 메이저하다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우선은 여기서 Q&A 한번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여기서 질문 한번 받고 갈게요. 너무 앞서가는 질문은 마시고요. 너무 앞서나가는 질문 하지 마시고. 뭐 내용 몰랐던 거 한 번 더 설명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누나가 해줄게. 말이 생각하고 오브젝트 헤드의 미적 기준 그거는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 지금 답변 안 드릴게요. 이내에는 신체적 변화나 머리의 변화 말고도 있나요? 글쎄? 그 질문 자체가 좀 난해한데 약간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 머리 신체 변화 말고 어떤 거지? 네, 그럼요. 그냥 사실 그러니까 아까는 무생물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오브젝트 헤드의 시작이라 그렇고 그냥 단일로 된 사물, 물건 혹은 인체 부위도 당연히 인후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게임에서 눈깔 세계라는 작품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옛날에 정말 많은 존게임스 분들이 플레이했던 그것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오브젝트 헤드의 대표격인 작품입니다. 그거 리뉴얼 좀 안 해주나? 각두형은 투구를 안 보는군요. 뒤에서 한번 다루기는 할 건데 투구도 엄밀히 말하면은 큰 범주에는 오브젝트 헤드에 속하거든요. 투구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가면과는 좀 구별이 되겠죠. 가면과는 좀 구별이 될 텐데 삼각두가 실제로 삼각두 내부를 보면은 머리 위에다 그걸 쓴 게 아닙니다. 삼각두의 내부는 되게 내장을 구겨 넣은 것처럼 우글우글하게 살덩이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은 머리 자체를 대체한 경우로 보는 게 맞다. 삼각두 자체의 머리는 크리처로 보기 때문에 카봇 같은 것도 이네인가요? 카봇은 어떤 카봇을 얘기하나요? 헬로 카봇 얘기하나요? 카봇은 메카죠? 카봇은 메카죠. 카봇은 로봇이죠. 로봇과 오브젝트 헤드는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리버스 19에 나오는 애플 같은 박학 다스풀 몸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친구들은 오브젝트 헤드라고 안 부르고 그냥 오브젝트 캐릭터라고 취급하긴 해요. 약간 왜냐면 헤드는 머리로 보이는 부위가 대체된 경우긴 한데 근데 그것도 개인 해석이 좀 달라요. 왜냐면은 그냥 팔다리가 달려있으면 어쨌든 몸이 있는 걸로 보니까 걔네도 오브젝트 헤드다. 예를 들면은 중력폭포의 빌 사이퍼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팔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 오브젝트 헤드로 보는 경우도 있고 리버스 199가 애플까지도 그 팔다리는 없지만 팔다리 근데 만들 수 있잖아 애플. 근데 그걸 떠나서도 비주얼만 봤을 때 그 목에 칼라랑 넥타이 같은 거 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편의상 오브젝트 헤드의 계열로 취급하는 거죠. 몸은 사람 몸인데 얼굴은 건담 헤드면 걔는 오브젝트 헤드인가 얼간함인가? 저는 그거 오브젝트 헤드로 봅니다. 그냥 그거는 헤드 자체가 건담인 거라서. 그쵸. 머리에 사람 머리가 아닌 물건 같은 게 있으면 넓은 개념으로 다 오브젝트 헤드로 취급하셔도 됩니다. 사이보그는 뭐가 다르냐면은 사이보그 같은 경우에는 몸 그 애초에 빌드가 됐다 만들어졌다. 근데 그거는 제가 메카 편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픽사 영화 나올 때 스탠드도 인회에 들어가나요? 그쵸. 그 스탠드는 엄연히 인회죠. 그러니까 무생물에 생명이 부여되는 건 다 인회로 보셔도 돼요. 인공지능은 무생물로 분류될 수 있나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은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룰 순 없어. 그거는 진짜 인외의 개론으로 가야 돼. 그건 이제 인외의 개론으로 가야 돼. 오늘은 오브젝트 헤드만 다룰 거기 때문에. 오케이. 질문 다 없으면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사실 철학적인 질문이라 그렇게 치면은 우리는 로봇을 같은 인격체로 구별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 여기서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여기서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지금. 헤드가 사실상 기계고 몸통이 인간의 신체면 기계가 인체 비율이 어느 정도야 되나요? 그렇게 정해진 표준법은 없어요. 그거 어긴다고 국제인해협회에서 여러분들 인터폴 수배해가지고 잡아가는 건 아니니까 사실 오브젝트 헤드라는 게 어느 정도 무리해서 이게 어떻게 오브젝트 헤드야 라는 인상을 주는 게 아니면은 뭐든 될 수 있습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어쨌든 오브젝트 헤드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들려드렸고요. 걔가 오브젝트 헤드는 마이너한 거 아니? 마레누랑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본 적도 없는데 이거 왜 좋아하는 거야? 어쩌고저쩌고 조살라살라 블레블레블레 이분 이거 좋아하는 거 컨셉 아니? 왜 이분은 오브젝트 헤드 쓱 깡! 자 오늘은 기초 편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안 다룰 거고요. 네, 오브젝트 헤드가 얼마나 생각보다 근본 있고 우리 일상에 녹아들어 있는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브젝트 헤드는 인기가 많을까를 설계하기 앞서서 그냥 저 혼자 내가 좋아하니까 인기가 많아 라고 하면은 어필이 하나도 안 되겠죠. 실제 사례를 몇 개 가져왔는데 요 왼쪽에 계신 분이 오브젝트 헤드만 정말 그리시는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분이고요. 팔로워 지금 11.6만 보유하고 계신데 이분이 최근에 마마가 되셔서 버튜버 한 분을 데뷔시킨 게 바로 오른쪽 분입니다. 네. 오른쪽 분이 이번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일본에서 데뷔한 심지어 개인새예요. 기업도 아닙니다. 개인새 전구머리로 데뷔한 것 뿐인데 데뷔를 하기 전부터 유튜브 구독자 수부터 해가지고 영상 조회수, 트위터 팔로워 수가 막 5만, 6만까지 가고 이랬었습니다. 왜냐면은 오브젝트 헤드란 개념은 있을지언정 오브젝트 헤드라는 버튜버가 요렇게까지 유명한 전문가의 손에 태어난 것 자체가 화제였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들어보기도 전부터도 사람들이 엄청 열광했던 거죠. 그 정도로 일본에서도 오브젝트 헤드라는 개념이 인기가 많다. 그래서 이분 데뷔 방송만 거의 몇 명이 봤더라? 8,000명에서 10,000명 단위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방송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트위터 가입 연월이 2024년 7월로 돼 있는데 그냥 쇼츠 몇 개랑 본인 소개 같은 거 올렸을 뿐인데 어마무시하게 화제가 된 거죠. 더 궁금하신 분들은 넨아루 저 유튜브로 보시면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이 데나루 버튜버님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그 왼쪽에 있는 호시모리 일러스트레이터님한테 연락이 엄청 많이 왔대요. 저도 데뷔하고 싶어요. 오브젝트 헤드로. 저희 마마가 되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나도 혹시 오브젝트 헤드로 데뷔하면은 이 정도 유명세 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요청으로 무수히 많은 러브콜이 쏟아졌는데 호시모리 그 3개월 뒤에도 같은 마음이면은 그때 다시 신청해달라. 오브젝트 헤드라는 것이 그때도 여전히 좋고 하고 싶은 거라면은 받아들여 주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아도 눈이 돌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버튜버 동서양 막론하고 개인세가 데뷔 전부터 이 정도로 인기를 끈다? 진짜 거의 이례적인 케이스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일반적인 미형의 친숙한 디자인이 아닌 오브젝트 헤드였으니까. 물론 이게 계기가 됐는지 아니면 우연히 시기가 맞아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도 일본에서는 오브젝트 헤드 계열로 기업세 단위 혹은 개인세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스키비디비 토일렛 저희 유튜브에 언제나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스키비디 토일렛은 어떻게 보면 오브젝트 헤드들의 비율이 정말 높은데 사이렌 헤드도 있고 사이렌 헤드래. 스키비디비 토일렛 시리즈 자체가 하나의 인회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스토리는 이야기 좀 난해하지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그냥 오브젝트 헤드 그 자체예요. 스피커 헤드도 있고 TV 맨도 있고 카메라맨도 있고 막 정말 여러 명 있는데 조회수만 보셔도 1년 사이에 1.9억, 1.1억 그 외에도 쇼츠에 카메라맨, TV맨 그냥 박혀있다면은 조회수 몇 천만 기본으로 보장되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제 유튜브 댓글까지 스키비디 토일렛 보고 환장하겠네 라고 말하는 게 이해는 갑니다. 그 정도로 하나의 컬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그걸 떠나서도 맛있습니다 디자인이.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인디게임 컵헤드 뭐 여러가지 요소로 인기가 많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인디게임에서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할 정도로 선풍적으로 팔린 바가 있고 디자인들도 이때까지 다른 게임사에서는 엄청 쉽게 시도하지 않았던 오브젝트 헤드들 그 자체인데 주인공들부터 해서 킹다이스 그리고 다른 보스들까지 인해 요소를 두루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 매출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요 컵헤드 게임만 발매 후 2주 만에 100만 장 2년에 500만 장 나중에는 플스 버전이 출시되고 나서도 또 600만 장까지 팔리고 스팀에서만 판매된 세일즈 매출이 하나로 오늘날 환율까지 반영해서 약 99.8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인기에 덧입어서 컵헤드 DLC도 나오고 나중에 넷플릭스 시리즈로 애니메이션화까지 된 게 아닌가. 이게 진짜 인디 게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전후무후한 사례.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냥 캐릭터 디자인 자체를 굉장히 맛있게 했기 때문에 2차 창작으로 인해서 자꾸 유입될 수밖에 없는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인디의 전설을 하나 썼다. 오브젝트 헤드 협회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한 경력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 자체가 하나의 인해작이기도 하고 오브젝트 헤드 캐릭터들이 대량으로 나타나는 에피소드기도 한데 요거는 심지어 더빙도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자막 한국어 다 돼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위에 있는 썸네일의 왼쪽에 있는 틀리 진짜 틀리 딱딱이라고 이 팬덤도 놀려먹는 친구긴 한데 팬더빙도 있고 진짜 틀리랑 눈알로 돼 있는 오브젝트 헤드 그 자체예요. 케인이랑 이제 아래에 있는 저 가면 친구도 가면을 쓴 게 아니라 가면 자체가 머리로 돼 있거든요. 그 외에도 또 다른 캐릭터들도 말 그대로 머리가 사물 그 자체로 대체된 경우를 볼 수 있다. 요거 역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컵헤드가 인디게임 신화면은 여기는 약간 개인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신화를 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의 약간 압박이나 자금 없이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창작하고 있는. 그리고 이 글리치란 팀이 그냥 인회를 잘합니다. 여기는 그냥 거의 인회 애니메이션 전문이에요. 너무 TMI고 분야가 안 맞아서 안 가져왔을 뿐이지 진짜 맛있는 인회 작품을 정말 파일럿이랑 시리즈를 많이 내기 때문에 굿즈도 판매량이 엄청나고 그리고 한국팀입니다. 모든 멤버 구성이 한국인인지는 모르겠는데 글리치 한국인
이라는 것도 있어서 네, 무려 한국인 크리에이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더빙이나 그런 것도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팀이 그건 아닐 텐데 이 정보는 혹시 잘못됐다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네. 채널 이름에 그거랑 상관없이 진짜 한국인이 참여한 그 멤버가 있을걸? 네, 맞아요. 글리치 한국인은 그 한국 더빙이랑 그거 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추천드리면은 사실은 영어 더빙이 제일 맛있어서 영어 더빙에 그 보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어쨌든 한국에 오역한 거야 그거? 오 마이 갓. 근데 내가 전에 트위터를 본 적이 있어. 나는 영어로 봐가지고 어쨌든 그거는 진짜 TMI니까 넘어가고 이 작품 자체도 오브젝트 헤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은 작품이다. 즉 오브젝트 헤드란 개념은 마이너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크리에이터 영역에서는 진짜 많이 활약을 하고 있다. 그러면 대체 오브젝트 헤드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고 캐릭터도 이렇게 무수히 나올까? 제가 생각하기로 첫 번째, 인간과 다른 감정 표현이 낯설고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너의 이내가 보여 작품들 몇 개 소개를 드리면은 짜잔! 익숙한 것도 있고 다무지 봤던 작품이죠. 자, 오브젝트 헤드는 왜 인기가 많을까?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사물로 표현한다는 점이 낯설지만 또 인간의 영역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 눈썹을 찡그린다던가 안면 근육이나 입을 삐죽 내민다던가 볼을 부풀린다던가 이런 형태들로 어느 인간이든 안면의 같은 부분에 근육을 써서 표현을 하는데 이 오브젝트 헤드라는 것들을 보면은 왼쪽에 토스터기 같은 친구의 경우에는 이제 약간 곤란하거나 화가 날 때는 토스터를 태운 거를 띵 내보내기도 하고 웃을 때는 토스터 손잡이가 막 위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좀 쉬고 있을 때는 토스터를 덮고 있기도 하고 혹은 그냥 가끔 배고프면은 자기 머리에다 토스터 꿍쳐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의 영역에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감정선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수상작이었던 와이파이 공유기 수리기사 같은 경우에도 와이파이 신호가 약할 때 저런 표정을 짓는 부분이나 와이파이 신호를 쏴주기 위해서 힘을 주면서 저 안테나가 살짝 안으로 굽는 저런 것들 인간의 능력 혹은 인간의 영역으로 표현할 수 없는 범위. 오른쪽에 필름 카메라 형사 같은 경우에도 필름 카메라는 렌즈 조리개로 저런 눈빛과 감정 표현이 전부 가능한 것. 이런 디테일 그리고 사물과의 연관성에서 일단 오브젝트 헤드에서 큰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익숙한 사물이 생명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저희는 두 가지 감정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기괴함과 친근함이에요. 기괴함을 통해서 저희도 오브젝트 헤드를 약간 경외하게 되기도 하고 친근함을 통해서 평소 보던 사물인 경우에는 다가가거나 진입장벽이 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물로서는 인지하지 못했고 오브젝트 헤드화 됐을 때 느끼는 귀여움이나 매력 같은 걸 느끼기도 해요. 저 인덕션에 원래 검발은 되게 인덕션에서 흔한 색조합인데 저게 약간 핏빛 혹은 노려봄, 매서움 같이 위험한 분위기를 풍기게 된다던가 우리가 평소 쓰는 웹캠이 우리에게 렌즈 자체가 깜빡깜빡거리는 게 웃어주는 표현이 되거나 웃을 때 고개를 드는 것처럼 보인다던가 항상 우리 미세먼지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공무원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다 이런 자유로운 상상력들 일상에 녹아들면서도 뭔가 낯설게 보는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런 기괴함과 친근함에서 오는 오브젝트 헤드의 매력이 있다. 한 가지 더는 이게 뭐냐면 이모지 믹서라고 여러분도 지금 당장 가서 해볼 수 있는 건데 구글에 이모지 믹서라고 검색하면은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데 오브젝트 헤드는 유독 디자인과 상상력의 자유도가 굉장히 넓다. 왜? 당장 우리 보는 사물을 갖다가 사람 몸에 얹기만 해도 그냥 오브젝트 헤드가 되는 거예요. 이 이모지 믹서 자체가 거의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진짜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오브젝트 헤드 제조기. 노트북과 하이힐 합쳤더니 탱고 댄스 추는
노트북 오브젝트 헤드 되고, 불이랑 클럽 미러볼 합치니까 클럽에서 클럽 미러볼보다 더 빛나 지가. 미러볼은 은은하게 반짝반짝 빛을 받는 매력인데 저런 시계가 클럽 가면 사실 민폐거든요. 근데 저런 상상력도 재밌죠. 그리고 왜 벚꽃놀이 안 오지? 하고 갸우뚱하는 벚꽃머리 헤드라든가, 아니면은 명상하고 있는 레몬 헤드라든가. 실례지만 불타고 계십니다. 우리 집 두 번째 친구는 진정한 의미로 불금을 즐기는 거라고. 맞지? 다른 의미로 불타는 막.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알아서 조합하게 되잖아요. 이런 게 오브젝트 헤드의 매력이에요. 오브젝트 헤드가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으로만 하는 캐디, 물론 너무 매력적이지만 분명한 한계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 범위를 우리가 인간이 태생적으로 몸에 지닐 수 없는 컬러,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능력, 상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됐을 때 비로소 자유로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오늘 강의 내용 다시 한번 보다 당신의 상식이 무너지는 시간. 진짜 오브젝트 헤드의 디자인은 사물의 개수만큼 무한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물의 개수만큼 많이 있고, 같은 사물이라도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오브젝트 헤드가 인기가 많다. 정리하면은 오브젝트 헤드, 디자인과 상상력의 자유도로 무한한 조합이 가능하며 익숙한 사물이 생명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기괴함과 친근함이 공존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이 태생적으로 가진 능력의 한계, 색깔의 한계로 표현되는 감정 표현으로 인해 낯설지만 풍부하게 느껴진다. 이것이 오브젝트 헤드다. 즉 종합하면 뭐냐? 오브젝트 헤드라는 거는 낯설게 하기 기법의 정점에 있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씹덕 오타쿠라면은 모를 수가 없는 개념인데, 낯설게 하기가 대체 뭔가요를 얘기하면은, 자, 낯설게 하기, 쉽게 얘기해서 영어로는 defamiliarization. 영어 너무 어려워요. 영어 단어 저거 쪼개면 개 쉽습니다. familiar, 익숙하다란 뜻이고요. D 붙으면은 그걸 이제 빼거나 감소하는 뜻이고, ation 해가지고 그냥 명사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familiarization 하면은 익숙하게 하다. 그거를 D를 붙여가지고 덜 익숙하게 하다 해가지고 낯설게 하기 기법 defamiliarization.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같은 걸 보다 보면은 무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 빈자리가 안 느껴지기도 하고 특별함을 못 느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낯설게 하기 기법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익숙한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나와 분리된, 낯설게 보이게끔 연출 혹은 유도를 하는 약간 창작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는 이게 연극에서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낯설게 보이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점, 생각 못했던 걸 제공하고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엄연한 예술적 기법이다. 그래서 약간 무료하고 맨날 자동화됐던 일상에서 삶의 감각을 좀 되살리고 활력도 좀 불어넣어주고, 이거는 근데 그냥 우리가 살면서 해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무기력하게 느끼는 거는 더 이상 삶에 새로운 자극이 없어서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삶의 관점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엔돌핀, 도파민, 아드레날린 싹 돌고, 사람이 인형 사다가 인형한테 말 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항상 끼고 앉는 인형에 소통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낯설게 하기 기법으로 볼 수 있겠죠. 멘탈을 리프레쉬. 공포 영화에서 자주 쓰일 것 같은 용어예요. 의외로 아닙니다. 이 낯설게 하기 기법의 가장 대표 게임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블루 아카이브. 블루 아카이브에 나오는 요소들은 분명히 여고생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고생,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쟁 상황, 이 각각의 요소들은 여러분한테는 공부 혹은 역사적 상으로 익숙한데, 여고생과 총기라는 익숙한 물건 두 개를 합치는 것만으로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가 드립으로는 군필 여고생 이런 말을 하기는 하지만, 진짜로 블루 아카이브의 세계관은 어딘가 익숙하듯 낯설게 느껴져요. 낯선 듯 또 익숙하기도 합니다. 편의점에서 수류탄을 사거나 총탄을 사거나 그와 같이 삼각김밥을 사는 모습들, 그런 일련이 다 의도된 게임적 연출이에요. 너무 자연스럽게 받을 수는 생각하면 그렇네. 네, 맞아요.
분명히 어딘가 우리에게는 일상인데 확 낯설어지는 그 순간들로 저희는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엔젤 이사해서 샌디시랑 수류탄 세트 사는 것도 너무 익숙해졌어. 미국도 편의점에서는 수류탄이랑 그 납탄을 팔지 않습니다. 엄연히 승인된 가게에서만 팝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브젝트 헤드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익숙한 사물을 낯설게 보게 만든다. 그래서 defamiliarization, 낯설게 하기 기법의 정점에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낯설게 하기를 정말 잘 활용한 예시를 몇 개 가져왔는데 저희 요 인터넷 공유기 기사 친구 와이파이 공유기 익숙한 거죠? 인터넷 설치기사란 직업 우리 없으면 못 살죠? 연결 신호 LED 일상에서 맨날 보는 거죠. 랜선 꼬다리 이거 인터넷 설치기사님 오셔서 랜선 자르면 맨날 생기는 그거. 그리고 전기 설치기사도 없으면 못 살죠. 그리고 움직이는 안테나 살면서 굉장히 많이 보죠. 뭐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나가다가 건물에서 보기도 하고 와이파이 공유기 뭐 안 될 때 안테나 이거 만져보기도 하고 그런 익숙한 요소들을 조합해서 이런 하나의 캐릭터가 나왔다. 심지어 여기는 랜선 꼬다리까지 마치 직장 동료처럼 저 꼬다리의 잘린 부분을 다리처럼 연출해가지고 마치 펫처럼 보이기도 하고 해파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 하나하나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것인데 그것들이 합쳐진 오브젝트 헤드는 낯설게 느껴지면서도 귀엽죠. 친숙하죠. 이런 예시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우리 블렌드 셰프, 우리 블렌더 셰프. 사실 블렌더 믹서기예요. 굉장히 흔한 가전기계예요. 전선도 그런데 요리사 셰프란 직업은 뭐 요리 좋아하시는 분이 모를 수가 없고 믹서기 날 맨날 세척하고 식재료 주스 갈아서 만드는 거 거기다가 스티커 이거 하나하나는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진짜 저걸 누가 몰라 싶을 정도의 것들인데 그것들을 하나로 합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맛있는 캐릭터가 만들어졌다. 분명히 항상 우리가 주방에서 볼 것 같은 셰프인데 전선고리를 달고 머리에다가 블렌더를 달고 있는데 그걸 직접 써서 주스를 만든다는 개념만으로도 오 뭐야 저게 이러면서도 뭔가 괜찮은데? 이런 느낌 받는 거 여러분이 계속 오브젝트 헤드라 밀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기괴함과 친숙함의 그 오묘한 감정. 라이크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은 야발 이거 괜히 탔나 싶다가 딱 떨어질 때는 엄청난 카타르시즘과 또 개쩔어 이러다가 또 롤러코스터가 터나면은 괜히 탔나봐 이러다가 와 개쩔어 하는 그 감정. 오브젝트 헤드라는 걸 처음 접한 분들이 느끼는 뭔가 마음의 그 콩닥콩닥 간질간질한 거는 몸에서 너무 낯선 걸 받아들였을 때에서 오는 반응과 또 따져보니까 친숙한 데서 오는 그 갭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게. 그리고 여기 전자담배 과장님도 똑같아요. 전자담배, 뭐 니코틴, 피폐, 찌든 직장인, 액상교체, 흰색은 오히려 청결한 색인데 그걸 담배로 가져온 거, 그리고 기초회로는 저 전자담배 안에 보이는 거. 저것도 전자담배 사이즈를 머리만큼 키우고 본인이 본인 액상 항상 소재에서 바꾸고 그리고 오히려 담배와는 되게 동떨어져 있을 것 같은 옷을 입히고 이 캐릭터 자체도 대비를 곁들임으로써 익숙한 거를 낯설게 하기 기법을 이제 잘 반영해왔다. 이런 것들이 오브젝트 헤드를 한 번도 안 그려보신 분들이라면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접근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머리가 다르면 처음 본 입장에서 몸에서부터 얼굴로 올라가며 봐서 작품을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심리적인 요인인 게 일단 뇌에서는 낯선 걸 갑자기 먹잖아요. 그럼 일단 거부 반응이 옵니다.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 자 여러분 그 디스하는 거 아니고요. 예. 공부도 뇌에는 독입니다. 공부를 하면은 뇌에서 펄쩍펄쩍 뛰어요. 거부 반응 오지게 일어나요. 아이 싫어 모르는 거잖아. 낯서 이게 다 뭐야 진짜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공부하기 싫은 거는 여러분 의지가 부족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정상 반응이에요. 진짜예요. 그렇구나 공부는 독극물이구나. 정신 차렷! 자, 공부가 독극물인 게 아니라요. 낯선 자극에 뇌는 생존 본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어떡하나요? 평생 공부 안 할 수도 없고 뭐 다이어트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뇌를
그래서 일정 시간 습관을 들인다고 하죠. 뇌한테 익숙하게 해주는 과정이에요. 그게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이거 별거, 이건 위험한 게 아니야. 좋은 거야. 해가지고 가져오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약간 오브젝트 헤드도 처음 먹으면은 굉장히 막 이해 안 가고 기괴해 보이고 낯선 거 당연해요. 왜냐면 한 번도 안 봤던 거고 내가 항상 일상에서 봤던 사물이 갑자기 왜 머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지 부조화부터 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요런 요소들을 이해하고 자꾸 먹기 시작하면은 마치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의도했던 것처럼 인간과 사물의 연결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낯설게 하기 기법이니까. 요런 요소, 요런 익숙한 것들을 조합한 것들이 오브젝트 헤드.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대체 마레플로스는 왜 복수에 그렇게 환장을 하는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오래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지하게요. 나 이 새끼한테 왜 이렇게 빠진 거야? 원래 이게 첫인상은 내 취향 아니었는데 난 심지어 오브젝트 헤드 원래 이목구비 없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인데 저는 원래 진짜 압도적으로 이쪽 전자담배 과장님, 블렌더 셰프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최소한으로 표현된 오브젝트 헤드를 좋아하는데 얘가 제 세상을 뒤집어 놨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은 오브젝트 헤드에서 가장 맛돌이 디자인으로 꼽히는 TV 모니터 헤드인 거 좀 컸고 이 TV 모니터 헤드로 된 캐릭터가 전자기기 CEO랑 쇼호스트 배우까지 하고 있다. TV라는 속성이랑 이게 너무 깊이 잘 연결이 되는 거야. 거기다가 우리가 TV를 많이 보면 바보상자라고 TV 많이 보면 바보 된다 이러잖아요. 그런 TV 혹은 전자기기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이 최면이라는 능력으로 가지고 있고 얘가 심지어 본인 자체를 전기로 바꿔가지고 전선을 타고 돌아다니는 거나 항상 도시를 감시하기 CCTV 카메라를 하고 있는 관음증적 성질까지 빌런의 요소로 너무 최적하면서 하나하나 설정을 파면 팔수록 이 캐릭터 그 자체인 거야. 여기에서 뭐 하나라도 빠지면은 내게 있어서는 복수가 아니게 되는 거지. 설정과 디자인의 조화가 너무 맞게 어우러지면서 분명히 나도 처음 복수를 봤을 때는 내가 심지어 먹도 오브젝트 헤드도 아니라 낯설게 느껴졌는데 자꾸 해지빈 호텔 보면 볼수록 뒤돌아 볼수록 스테이드건 뮤비 뜯어볼수록 얘의 캐릭터에 점점 녹아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를 좋아하게 됐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기다 살짝 TMI지만 서사 배경에 이 친구가 50년대에 죽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서사까지 맞물리면 그때가 딱 제2의 황금시대라 그래서 TV나 이런 것들이 한참 발전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TV 브라운관이 한창 모습을 보이고 개발됐던 시절에 죽어서 지옥에 왔다. 그래서 TV 머리가 되어있다. 그런 것도 오브젝트 헤드한테 부여하기에 너무 좋은 서사인 거니까. 제가 괜히 여러분이 이런 맛있는 인회들을 디자인해 주실 때 그 서사를 좌절절 읊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증폭되는 상상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가 아까 얘기했던 요거 아니고 그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과 상상력의 자유도에도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은 실제로 동물을 동경해서 동물을 키워보기도 하고 동물의 그런 요소들을 인간과 조합하기도 하고 옛날 신화부터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갈망 결핍은 당연히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그런 하나의 형태가 오늘날의 오브젝트 헤드로 좀 반영된 게 아닐까. 그쵸?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경지, 아마 평생 노력을 한다고 해서 도달할 수 없는 그 곳을 동경하는 형태로 그려낸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물의 우상화 같은 거겠죠. 자, 여기까지는 오브젝트 헤드가 인기가 많은 이유들을 쭉 설명드렸는데 여기서도 한번 질문 바꿔갈게요. 질문! 따따따. 뭐 질문 없으면 억지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혹시 필요한 친구들 있을까봐 가져가는 거라 가지고 없으면은 그냥 누나 넘어가야지 아무 문제 없다. 물활론적 사고가 비슷한 걸까요? 너무 어려운 말을 쓰지 마라. 교수님 약해 보이니까. 너무 어려운 말을 쓰지 마라. 교수님 약해 보이니까. 근데 물활론적이 뭔지 알아. 뭔지 아는데
지금 화장실 다녀야 되네. 약간 조금만 쉬었다 가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날도 지금 거의 50분 논스톱으로 말하고 계속 듣기만 해서 조금만 쉬었다 오셔도 됩니다. 오브젝트 바디도 있어요. 나는 그동안 질문 받고 있을게. 화장실 필요하신 분들 갔다 오세요. 오브젝트 바디 당연히 있죠.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한 이 리버스 199 애플이라던가 픽사의 오프닝 캐릭터나 빌 사이퍼나 그런 애들도 오브젝트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눠 부르는 호칭은 딱히 없고 그냥 헤드레스 듀라한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죠. 그런 거는 그냥 헤드레스 정도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걔네들 말 그대로 머리가 없다. 오브젝트의 서사는 필수인가요? 세상에 필수라는 것은 창작 영역에서 많진 않죠. 왜냐면 그게 필수라면은 내가 오히려 서사가 필수가 돼버린 순간 내가 여러분의 개맛돌이 이내를 먹으면서 나만의 상상력을 펼칠 수 없게 될 테니까. 빌 사이퍼도 오브젝트죠. 엄연히 피라미드로 돼 있으니까. 불쾌함을 느꼈던 오브젝트 헤드도 있냐요? 뭐 있죠? 없진 않겠죠? 나는 인회든 디자인한 거 그 자체로 리스펙하는 편인데 여러분한테 막 불쾌한 골짜기 개념보다 확 위협적인 느낌을 줬던 게 뭐 언더테일의 플라위 같은 애들도 어떻게 보면 오브젝트 헤드인 거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존재는 하죠. 인회를 많이 먹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전혀 무관한 질문은 컷! 저 그냥 질문을 가장한 주접이잖아. 투명 인간도 인회류나요? 네, 투명 인간도 인회로 취급합니다. 그냥 엄연히 외형 자체는 인간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서사는 굉장히 맛있는 MST 조미료다. FCLC 칸치 저거 의외로 질문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칸치는 저는 혼합형으로 봐요. 나 칸치가 궁금해서 칸치만 따로 검색도 해봤거든. 칸치가 누구냐면 이거는 자료를 좀 가져와 줄게요. 정말 맛있는 오브젝트 헤드 친구인데 피규어가 있네. 갖고 싶네. 죄송합니다. 에펠실의 칸치라는 친구인데 프리크리 맞아. 그 작품이 생각났다. 얘 보면은 확실히 얘는 오브젝트 헤드로 봐야 돼 메카로 봐야 돼 이런 생각 들 법하거든요. 근데 저는 혼용으로 보기는 하는데 결국은 둘 다로 보는 이유가 일단은 메카인데 머리가 TV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오브젝트 헤드에 일단은 그 정의를 사물로 대체된 개념으로 본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는 우선은 제가 오브젝트 헤드로 보는 편입니다. 얘 근데 팬티만 얼굴 붉히고 있네. 귀엽노. 이 친구도 오브젝트 헤드계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어떻게 진짜 귀엽네. 보다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집어던지는 거. 이 친구입니다. 로봇인데 머리 자체가 모니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혼용으로 보는 편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면남과 오브젝트 헤드 어떻게 구별하냐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서 예상 질문이 있긴 했는데 그런 것도 좀 비슷하다. 나는 이런 건 둘 다로 봐 그냥 편하게. 뒤통수엔 박스네요. 네, 박스 달고 있어요. 귀엽죠. 호라우 뉴베가스 시큐리트론. 여러분 인회라는 거 근데 인간 외의 모든 것을 인회로 봅니다. 얘구나. 얘구나. 얘 왜 나 들어봤지 했었다. 인간 외의 모든 것은 일단은 인회로 보는 게 맞고요. 이 친구 얘기하는 시큐리트론. 얘는 근데 이름부터가 트론으로 되어 있어서 얘는 지금 사실 머리라고 하는 부위가 좀 애매하게 보거든요. 저는 얘는 오브젝트 헤드라고는 안 부를 것 같아요. 얘는 오히려 그냥 얘는 메카? 얘는 진짜 메카? 얘는 약간 몸과 머리가 일체화되어 있는 형태의 모니터가 머리의 역할을 대체한다. 물론 여기 이렇게 머리를 띄우기는 하지만 요거는 내 기준에서는 메카로 볼 것 같아. 오브젝트 헤드라고 말해서 틀렸다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나는 얘는 그냥 기계. 이름부터가 그리고 트론이 들어가서
차라리 프랑크톤 아내가 오브젝트 헤드로도 불려요. 걔는 오브젝트 헤드로 보는 경우도 있어. 근데 사실 그치. 근데 사실 경계는 딱히 없어요. 왜냐면 트론이 붙었다고 기계라고 정의하는 것도 좀 애매한 게 언더테일의 메가트론이었나 걔가 이름이? 메타톤. 메타톤도 오브젝트 헤드 메카 그 사이 어딘가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막 나도 얘기하지만 그냥 사물의 비율이 얼마나 큰가의 차이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들 돌아왔나요? 부금도 한번 바꿔드리겠습니다. 응? 다들 오셨나요? 다들 착석하셨나요? 얍얍.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헤드. 잠깐 오늘 나왔던 내용 살짝 복귀하면은 오브젝트 헤드란 낯설게 하기 기법의 정점이다. 낯설게 하기 기법이란 것은 친숙하고 익숙하게만 여겨졌던 일상을 낯설게 말 그대로 보게 함으로써 새로운 자극을 갖다 주고 예상치 원래 그것을 다뤘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예술적 표현 기법의 하나로 느끼게 해주는 심리적, 육체적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이런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한다는 개념들을 좀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복수를 좋아하는 이유까지 살펴봤는데 남은 내용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희 강의도 끝을 향해 가고 있어서 자, 놀랍게도 여러분은 이미 오브젝트 헤드를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진짜로 빡빡 우기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게임이나 그런 작품들을 떠나서도 여러분은 인방을 보시는 분이라면은 오브젝트 헤드 이미 최소 한 번 이상은 먹어봤다. 네? 제가요? 예, 진짜로. 자, 다 익숙한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 아닙니까? 예, 여기도 엄연히 다 오브젝트 헤드다. 심지어 저는 이분들을 가장 먼저 떠올렸는데 나무위키에까지 등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장마군 허락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자, 보면은 아이템의 인벤토리, 장마군, 주둥이 방송, 취한 무드 등 저도 참 즐겨보고 있는 유튜버이자 크리에이터 분들인데 이분들의 오너케라고 표현을 하죠. 전부 다 오브젝트 헤드예요. 뭐 선물 상자, 구름, 입술, 무드 등인데 약간 취해서 붉은 무드 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인지를 안 해서 오브젝트 헤드라는 개념을 몰라서 그렇지 이분들의 자켓, 오너케는 결국 오브젝트 헤드다. 이 외에도 해외까지 나가면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타이테 가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영어권 종합게임 스트리머의 자켓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DJ 중에도 많이 있다. 이제 여기는 얼간함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분들을 오브젝트로 모셔온 이유는 한편으로는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이분들이 대체 진짜 갈아 끼울 순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진짜로 머리를 갈아 끼울 수 없으니까 말 그대로 이 사물이라는 것을 자신을 대변하는 신분으로 썼기 때문에 저는 이걸 얼간함으로 보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엄연히는 오브젝트 헤드로 취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다 좋아하는 DJ들인데 이런 데드마우스, 이름부터가 데드마우스, 그리고 다프트펑크, 헬멧 정말 인내력이 느껴지고요. 마시멜로우, 그래서 머리에도 진짜 마시멜로우를 썼다 해가지고 진짜로 대체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으로 오브젝트 헤드처럼 보이기 위한 시도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오브젝트 헤드라는 개념은 진짜 흔하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 외에도 ABC마트에서 했던 최근 광고라든가 아니면 일본에서는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아예 오브젝트 헤드라는 코스프레 이벤트라든가 정말 인기가 많은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마레님은 왜 그렇게 오브젝트 헤드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얼굴이 없는데 왜 설레지? 라는 감정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 제가 좋아했던 오브젝트 헤드는 이목구비가 오히려 없는 사물만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보는데 그냥 두근한 거야. 근데 그 두근한 감정을 결국 지금 생각해보면 기괴함, 친근함, 낯섦,
그리고 내가 여지껏 겪어보지 못했던 세계에 대한 그 모든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사실 무서운 상황에서도 두근거린가 착각한다고 하잖아. 그만큼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하거든. 흔들다리 효과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흔들거리는 다리 위에서 마음이 있는 상대 혹은 별 생각 없었던 상대와 같이 붙여놔도 갑자기 호감이 생기는 그런 묘한 실험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파생된 흔들다리 효과. 그래서 제가 처음 오브젝트 헤드라는 걸 봤을 때 느꼈던 건 좀 이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 오브젝트 헤드들이 느끼는 감정은 내 상상력으로 커버가 되고 오히려 더 인간보다 감정적일 때도 있고, 그리고 무생물이 살아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 이런 느낌으로 무생물이 생명을 가지고 인간과 소통을 한다 에서 오는 동경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 오브젝트 헤드란 낯설게 기법의 정점으로 우리의 일상에 생각보다 많이 녹아있는 굉장히 방대한 인외의 개념이다. 많이 먹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외학개론 오브젝트 헤드 편 수업은 여기까지. 유후! 정말 끝났습니다. Q&A 질문 받겠습니다. 벌써요? 얘들아 1시간이라 했어 수업을. 보충 수업에서. 아니 보충 수업은 Q&A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기초편이 아니라서. 벌써 1시간이? 예. 네, 그거는 오브젝트 헤드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다음. Q&A 모임팟 탈 사람. 야 어디가? 이것들이 수업 좀 울리니까 수업 좀 울리니까 다 도망가네. 누나 대학가에는 기본 3시간 아닌가요? 3시간짜리가 있고 50분짜리가 있고 1시간 반짜리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롤에도 스킨으로 보면은 오브젝트 헤드 굉장히 많이 있죠. 마비모 레이드 갈 사람. 이제 오브젝트 헤드만 받겠습니다. 지금 얼가나 메카 영역까지 가면은 이거 지금 이것만 소화하러 오신 분들도 먹을 게 많을 거라. 오브젝트에서는 손보다 장갑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그 중에서도 흰 장갑이요. 조금이라도 인외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한 걸 수도 있고 그냥 장갑은 옳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오브젝트 헤드의 인외력을 조금 상승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왜냐면은 장갑을 씌우면은 피부에 해당하는 손이 안 보이니까 그것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인외 공모전에 보여주셨던 작품들도 보면은 손을 그냥 그냥 저렇게 기계 헤드라서 기계로 표현하고 피부색이 본인 머리를 따라가고 이런 용도들이 있는데 오브젝트 헤드를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이나 오브젝트 헤드를 정장을 입힌 경우를 보면은 그 손도 상상력의 여지를 남기는 거죠. 그렇죠. 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장은요 별 이유는 없어요. 사실 정장 입힌 거는 그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로 다시 돌아가면은 어디 보자.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잘 사용하지 않는 사물 거기서는 오히려 리스크는 있겠지만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죠. 쥘부채라는 물건을 소개받으면서 이런 물건이 있었네를 같이 얘기하는 효과가 될 수 있지. 그거는 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오히려 이런 믹서 헤드, 오브젝트 헤드가 정장을 입고 있으면은 이런 매력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냥 정장이 인기 이유는 그렇게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냥 섹시하니까. 여러분이 왠지 여러분이 역해 2D 역해 덕질을 할 때는 그냥 드레스나 이런 거 입혀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뭐 여기도 1990년 94년도인데 그냥 딱히 이유 없이 정장 멋있을 것 같아서 해서 정장 입힌 거고. 오브젝트 헤드 따라 옷을 바꿔서 입혀주는 게 맛돌이죠 사실. 직업군이 반영돼야 되고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오브젝트 헤드 복장은 현대적인 느낌을 세게 주는 것 같아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호시모리 작가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인데 이분도 그냥 무조건 정장으로 입히세요. 그냥 다른 이유는 없어. 정장은 섹시하니까. 그냥 정장 좋으니까. 여러분이 드레스나 어떤 약간 여친 룩, 뭐 와이셔츠, 오버룩 이런 거 좋아하는 것처럼. 모든 오브젝트 헤드가 불빛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거는 어렵죠? 그건 좀 어렵죠. 엽전머리에 한복 입힐 수는 왜? 엽전머리에 한복 당연히 입힐 수 있지. 왜 못 입혀? 그런 것도 무한한 상상력인 거예요. 당연하죠. 조화가 중요합니다 결국. 오브젝트 헤드 다른 요소 안 따지고 머리가 오브젝트 익하면 오브젝트 헤드인가요? 일단은 시작은 그래요. 시작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디 갔어? 여기 나무위키 윅셔너리 노율밈에서 정리한 거 보면은 인의 일종으로 사물의 머리라는 캐릭터 서양에서 오브젝트 헤드라고 불리지만 혹은 영향을 받은 팬덤 이형두란 단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일본에서 실제로 오브젝트 헤드 검색 위한 태그가 따로 있습니다. 이형두 혹은 오브제 약간 오브제 이런 느낌으로 오브해 오브제 요렇게 가타카나로 돼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둘 다 써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헤드 가타카나로 쓰기도 하고 그걸 더 줄여서 오브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옵젝에 페도라 쓴 것도 옵젝일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오브젝트에 의상을 씌울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우리 이번에 나온 탐정님도 그렇고 저 와이파이 공유 기사님도 전기 기사님이라서 안전모 쓰고 있는데 아니죠. SD 건담은 메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메카 오브젝트 헤드 구별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면은 메카는 빌드가 돼 있잖아요. 메카는 처음부터 만들어지고 설계가 된 존재가 있고 그 자체가 디자인 평가는 저희 팬카페로 받겠습니다. 지금 디자인 평가는 받지 않겠습니다. 팬카페 이내 추천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메카 기계 자체는 그 하나하나의 관절 부분이나 몸의 자체가 그 설계가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인데 오브젝트 헤드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칸치처럼 설계가 되어 있지만 머리 자체가 사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의 완성품 같은 느낌이 로봇 메카면은 오브젝트 헤드는 머리의 비율이 조금 중요하다. 머리 혹은 그 사물의 비중이 좀 두드러지거나 중요하게 보이는. 네, 패스파인더는 저는 메카로 봅니다. 패스파인더는 제가 메카 인해학개론 강의할 때 소개를 드리긴 할 거예요. 그때 깜빡하지 않는다면. 네, 자아를 가진 로봇도 저는 전부 메카로 갈 겁니다. 솔직히 진짜 말하면은 그냥 메이저 작품을 먹이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입문작이라고 하면은 사실 진짜 그냥 컵헤드 뭐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컵헤드 게임이 근데 난이도가 있는 게 사실 입문이라 그러기 좀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난 그렇게 시작할까요? 오브젝트 헤드를 영업하고 싶으신 거라면은 오브젝트 헤드 애들만 나오는 작품을 추천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오브젝트 헤드를 딱 처음 보면은 낯선과 친근함을 같이 느껴서 감정이 뭔가 정의할 수 없게 오묘한데 갑자기 그 오묘한 감정을 소화하기도 전에 다른 오브젝트 헤드 또 나오고 이러면은 뇌에서 공부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몸에서 거부 반응이 옵니다. 자기 너무 세요. 그래가지고
오브젝트 캐릭터는 약간 조연 정도로 등장하는데 비중이 좀 있는 그런 작품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경우라면 인회작은 안 추천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케팅을 굉장히 잘한 예시로 괴담 출근의 브라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괴담 출근에 사실 괴담 출근도 어떻게 보면 인회가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오브젝트 헤드가 나오는 거는 브라운이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다 인회여도 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거나 괴담으로 나오는 아주 기괴한 모습이 아니면은 그래서 괴담 출근으로 인해서 오브젝트 헤드에 눈을 뜨게 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진짜로. 전 그래서 그 소설이 되게 고마워요. 약간 난 TV머리가 이렇게 잘생겨 보일 줄 몰랐다. 어떻게 TV머리가 이렇게 섹시하냐 해가지고 그래서 브라운은 공식 1러가 정해진 게 없는데도 2차 창작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갖 브라운관 TV와 이제 그 정장에 대한 묘사 정도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조합하면서 그치. 이 조연 어때라는 느낌. 그게 자연스럽게 섞어 들어야 돼. 어드벤처 타임도 나는 추천 못하겠어 사실. 차라리 그래비티 폴즈 같은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친숙해지는 시간과 여유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작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과 별도로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도 입문작으로는 추천을 못 드리는 게 그거는 스토리도 약간 좋은 의미로 정신 나갈 것 같은데 인외 투성이거든요. 그런 디자인이 익숙하지 않으면 사실 소화하기가 좀 어렵죠. 마법사의 시 저런 게 나. 좋아. 히로아카. 그러면은 우리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떤 작품을 입문으로 하기 좋을까? 어떤 작품이 입문이 좋을까? 제가 추천하는 작품들은 약간 인회를 처음 먹어보거나 오브젝트 헤드를 처음 먹어보는 친구에게는 첫 번째, 인회만 나오는 작품을 오히려 추천하지 말 것. 그것은 어느 정도 인회를 좋아하고 인회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만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낯설고 친근하고 계속 반복하다가 으악! 이러면서 떨어져 나가면은 영업 실패입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거는 포켓몬도 좀 그래. 왜 그러냐면은 포켓몬 디지몬은 다른 의미로 너무 친숙해요. 그거는 인회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회작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펫과 장르 자체가 그거라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뭐 웹소설이면은 괴담 출근 브라운 오브젝트 헤드의 비중도 충분한데 너무 다른 인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서 자극이 심하지 않아요. 전자오락 수호대도 괜찮습니다. 가스파드 작가라는 네임밸류 믿고 전자오락 수호대라는 아케이드 게임 장르를 좋아하는 친구라면은 먹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법사의 신부, 약간 잔잔한 판타지의 로맨스, 인애와 인간의 사랑의 케미를 느끼고 싶다면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체인소맨은 그리고 히로아카. 뭐 결말은 수정됐다고 하니까 히로아카에도 굉장히 드문드문 군데군데 맛있는 인외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히로아카는 자연스럽게 소년 만화 보는 느낌으로 보다 보면은 눈에 익습니다. 그래서 히로아카도 인외를 좋아하거나 인외 입문이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작품이고요. 거기보다 나는 좀 더 맛있는 인회가 많이 먹고 싶다 이러면은 따로 찾아오십시오. 교수님 사무실 따로 찾아오십시오. 보따리 많이 있습니다. 암살교실의 코로센세는 오브젝트 헤드인가요? 이영종인가요? 저는 그거는 크리처로 봅니다. 코로센세 저는 솔직히 크리처로 봐요. 자네 우리 랩실에서 아닙니다. 취향에 맞는 장르인데 인회가 비율이 너무 높지 않은 걸 추천하는 게 좋겠죠. 코믹스에는 다른 오브젝트 헤드 없나요? 아니죠. 코믹스는 오히려 오브젝트 헤드가 너무 많아서 말씀을 못 드릴 정도죠. 코믹스만큼 오브젝트 헤드가 많이 등장하는 작품도 없죠. 그 닉네임이 배트맨 빌런 덕후신데 빌런 덕후 배트맨 빌런 중에 오브젝트 헤드 개 많은데 빌런 덕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 배트맨 빌런 덕후인데 코믹스에 오젝트 헤드가 더 없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아 그럼요. 페르소나도 인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섞여있죠. 그래서 내 개인 인외 영업 꿀팁은 이게 인외 단순히 비주얼 때문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인외 캐릭터는 사랑스러운 서사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인외가 등장하는 일단은 사람은 주가 되는 작품으로 시작을 해라. 그러니까 좋아하다 보니까 오브젝트 헤드라는 걸 모르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괴담 출근 얘기 좀만 더 하면은 괴담 출근의 브라운 때문에 오브젝트 헤드란 개념을 소개받는 경우도 있어요. 나의 인외력은 어느 정도냐고? 그것은 더보기. 그것은 더보기. 여기는 서울 사이버 인외대학교입니다. 주술회전은 난 인외물로는 추천하기 좀 그래. 주술회전은 그냥 그냥 이제 소년 만화. 그러니까 어디든 소년 만화에는 당연히 그게 나오잖아요. 소년 만화에는 그렇지 요괴 약간 오컬트 배틀물 약간 조금 더 직접적인 인외나 오브젝트 헤드로 가면은 히로아카 이런 걸로 가는 게 맞다. 자, 또 있나요? 차라리 체인소맨이 진짜 좋을 수도 있어. 체인소맨, 근데 난 솔직히 체인소맨 작품 자체는 진입장벽이 있다고 느끼는 편이야. 아, 가끔 하는 얘기는 체인소맨은 왜 소년 많은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 나 그래서 그런 거거든. 러스트 인 스페이스 강추. 도로의 도로도 내가 엄청 좋아하는 거긴 한데 스키비디비로 오브젝트 헤드. 근데 오브젝트 헤드는 다른 인외 장르보다 거부감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오늘 첫 강의로 준비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야. 근데 오히려 그치 잼민이 때문에 반감 생겼을 수도 있다. 나 봐! 내 유튜브 댓글에 죄다 스키비디 토일렛 얘기한다니까. 지금 아까는 최대한 이쁘게 얘기하긴 했는데 진짜 지긋지긋해요. 죽을 것 같아. 노이로제 걸리게 생겼어. 진짜 진심으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가수 중에 그쵸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도 엄연히 오브젝트 헤드죠. 네 호빵맨도 오브젝트 헤드입니다. 여기다 넣을까 말까 했는데 호빵맨도 엄연히 오브젝트 헤드입니다. 근데 호빵맨은 디자인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솔직히 잼 아저씨 호빵맨 나란히 두면은 여러분 구별 못할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극강으로 오브젝트 헤드 거부감을 빼준 게 아닌가. 근데 물론 식빵맨, 카레빵맨 이런 친구들은 너무나 오브젝트 헤드맨이라서 저는 식빵맨이 인기가 많아서 식빵맨 걔랑 꽁냥꽁냥 되잖아 실제로. 그 세균맨 여동생 이름 기억 안 난다. 내가 굽고 싶다건 이 썩어 빠진 세상이었단다. 짤랑이. 아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 이거 같은 수업 내용으로 한번 사람 모시고 해도 괜찮을란가? 자, 인외학개론 기초편 당신의 상식이 무너지는 시간이었고요. 다시는 이렇게 공들이는 PPT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뒤지게 힘듭니다. 뒤지게 힘듭니다. 응? 대화를 내용을 이해를 못했어. 인간 머리인데 팔다리가 사람 몸이 아니다. 아, 오토메일로 돼 있다. 그거는 보통 사이버펑크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캐릭터들이죠. 사이보그지 그런 경우는 이제 인체 개조를 받았거나. 3시간짜리 강의가 아닌 이유? 여러분 다 나가 떨어져서. 죄송한데 저는 오늘 이 수업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들을 수 있게 준비한 거라. 그래서 내용 더 길어지면은 딥하고 TMI밖에 안 될 뿐이야. 물론
그 기초편 커리큘럼 싹 돌면은 심화편도 가기는 갈 거예요. 심화편도 예상은 있는데 지금도 사실 슬라이드 중간중간에 하고 싶은 말 많이 참으면서 따다다다다다다가 말한 거라 따다다다다다 준비한 거라 오늘 이 내용만 해도 머리 아픈 친구들 많이 있었을 거 알고 있어서 교양이라니까? 오늘 건 교양이야. 전공이 아니야. 이거 듣고 전공 할지 말지 정하는 거야. 모넌의 통 속에 있는 다리 문어는 오브젝트 헤드일까 크리처일까요? 문어가 다리면은 크리처. 근데 우주복 입고 있으면은 오브젝트 헤드. 삼각두는 오브젝트 헤드입니다. 애초에 그 원작 이름부터가 피라미드 헤드로 정의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혹시 빠트린 슬라이드 없나 한번 보고 있어. 야, 지쳐버렸다. 배고프다. 이 내용을 또 준비해야 된다니. 이게 오히려 절제해야 돼서 더 힘들긴 해. 왜 맛있지? 나 이 취향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최소한 오브젝트 헤드에 스며들었거나 인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오브젝트 헤드에 인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누나 머리깡 슬라이드는 예상하신 건가요? 예, 오늘 만능용으로 가져왔습니다. 머리깡 슬라이드는. 나 이제 밥을 먹어야 돼. 밥 먹고 수업했더니 피곤해. 근데 이 정도 1시간 분량으로 해야 유튜브에도 올라가기가 편해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리기가 편해서 일부러 짧고 굵게 준비했어요. 오늘 간만에 타코 먹을까? 근데 타코집 지금 문 닫았을걸? 식사후 이강하시나요? 아니요, 식사후는 여러분이랑 후열할 겁니다. 치치디디디 3만개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햄버거나 그런 것도 좋겠다. 근데 3만 개 고맙습니다. 해적시장님이 고마워요. 오브젝트를 가장 빠르게 빠져들게 하는 방법은 직접 오브젝트를 그려보는 것 같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이번 너의 이내가 보여 공모전도 굉장히 많았잖아. 너의 이내가 보여에서도 이 공모전을 통해서 오브젝트를 처음 그렸다는 분들 많았잖아. 난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치 4,000개 고맙습니다. 거기서 오는 거라 생각해. 친숙해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그치, 그릴 줄 안다가 혹은 상상만 하는 걸로도 재미가 있죠. 상상만으로도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죠. 백병을 치즈 10,0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메일을 좋아하는지 고민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약간 나는 좀 차가운 게 좋아. 이러면은 차가운 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물들, 뭐 얼음, 빙수, 냉장고, 에어컨. 난 따뜻한 게 좋은데 그러면 이제 뭔가 램프, 장작, 벽난로, 라이터. 나는 뭔가 좀 묘한 형이상학적인 느낌이 좋아. 이러면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레이더, 레이더, 신호등 뭐 등등. 차주전자, 차순자 너무 좋지. 그리고 저작권이 무서워서 못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또 굉장히 잘하는 오브젝트 작품이 있습니다. 미녀와 야수는 하나의 디즈니 인외작이에요. 저는 마지막에 개슬펐습니다. 모두가 사람으로 돌아오고 야수도 사람이 됐을 때 맛이 없네. 저 피폐한 고성의 분위기에서 애들이 그 진짜 인외작의 대표거든. 그러니까 보통 디즈니에서 라이언킹처럼 아니면 그 전에 로빈후드처럼 허리를 밀어주는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좀 더 사물과 인외 쪽에 집중한 거는 미녀와 야수란 말이죠. 왜냐면 나는 그 집사 친구들 그 시계도 막 그 발명가 아저씨 그 벨의 아빠가 궁금해가지고 막 코스염으로 된 그 시계바늘 돌려보고 그 막 자기가 혼자 촛불 불 붙이고 이렇게 불 끄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솔직히 말해요. 나 솔직히 얘기해도 돼? 미녀하야수 왕자 그렇게 안 잘생겼어. 그 미녀하야수 왕자 비주얼이 디즈니 평균 왕자 비주얼보다 많이 떨어져. 그래서도 좀 그랬어. 아 진짜 약간 그 인어공주의 에릭 왕자나 나중에 나오는 그 다른 디즈니 그냥 왕자들이랑 비교했을 때 난 좀 엉성하게 디자인했어. 공을 많이 안 이게 분량이 적다고 공을 많이 안 들었음. 야수의 아무래도 비주얼이 높다 보니까 아니야 근데 진짜예요. 나 그거 진짜 나 지금 비교해줘? 이거 리얼 팩트야 근데 좀 밍밍해. 굿즈가 누가 더 나왔는지도 보면은 그래 미녀야수 왕자가 진짜 그렇게 인기가 많았으면은 알라딘 같은 애들 보다가 보면은 좀 그래. 와 근데 디즈니 프린스 비주얼이라고 검색하니까 막 이미지 뭐 여러 개 보여주긴 하네. 알라딘은 진짜 잘생기게 나온 편이었고 많은 여자애들의 첫사랑이 아니었을까 알라딘도 누군가에게는. 헤라클레스도 좋았는데. 초인과적 포지션이 얘네도 좋아하시나요? 대가 같은? 전 데스티니 가디언즈도 한창 했던 사람이라서 디즈니도 아는 거야. 이런 이미지를 하나 찾아왔는데 약간 디즈니 남캐? 왕자 변천사? 저 91년도가 지금 야수 그 왕자 된 야수거든요? 아 뭔가 확 꽂히는 게 없어. 아 저 포카혼타스 남주도 진짜 잘생겼었는데 12시짜 야 12시는 그냥 피터팬이잖아. 저 좋아한다고 하면 안 돼. 야 저 59년도째 잠자도 속의 공주 왕자 아니냐? 아 쟤는 지금 봐도 진짜 잘생겼다. 2010년 라푼젤 남주는 저렇게 사진이 찍힌 게 좀 억간데 쟤도 원래 되게 잘생긴 비주얼 맞아요. 저거 사실 왕자도 아니야 쟤는 그냥 그건데 라푼젤 남주는 저렇게 찍혀서 더 능글맞아 보이는데 아니요 나는 스카는 킹종인데 내가 셈바 그 대회에서 승달님한테 그걸로 고르시 당했었잖아. 아 그 막 잠깐 자리 비신 사이에 그 아지님이 있어가지고 그 카 막 열심히 얘기하다가 아이고 미션 성공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잔도 좋았어. 타잔은 막 꽃미남 느낌은 아닌데 되게 서사나 그 비주얼이 제인이랑 너무 잘 어울리게 만들어졌었어. 디즈니는 아니지만 슈렉 인간으로 변했을 때가 떡대랑 얼굴. 근데 내가 슈렉 인간화는 좀 인정. 슈렉 인간화 내가 나 이런 비주얼 싫진 않아. 요거 좀 취저당한 사람도 있긴 했었어. 약간 막 여기도 엄청 꽃미남은 아니거든. 근데 그 뭔가 묘한 매력이 있어. 슈렉 인간화만이 갖고 있는. 듬직한 그 느낌. 동키 100만 원은 그냥 웃겼어. 그리고 슈렉 인간화는 슈렉 세계관에서도 되게 알아주는 외모예요. 그 슈렉 그거 2에서 물량 맞고 액 하고 죽었을 때 슈렉이 인간화 되자마자 여자 셋이서 슈렉 기절한 슈렉 보면서 막 이러면서 막 난리 나잖아. 이 세계관 내에서도 엄청 호감형 약간 섹시한 좀 테스토스테론 살짝 뿜뿜하는 느낌 아닌가. 바로 홀딱 넘어갔던 장면 그런 거 생각하면. 그리고 피오나 인간 버전 돌아왔을 때도 잘 어울렸었어. 피오나. 거기 세계관에 잘생긴 남자 없잖아요. 그 세계관 오피셜로 잘생긴 애들은 있어요. 세계관 오피셜로는 있어요. 프린스 차밍도 그 어질어질해서 그렇지. 백배드 울프랑 푸스 인 부츠 잘생겨. 거기 영역은
잘생긴 그 동물로 가지 남자로 가지 않잖아요. 수컷으로 가야지. 잘생긴 수컷으로 가야지. 야 그렇게 치면은 데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눈뜨게 만들었는데. 리카온 갤러시. 아. 저는 역병 의사요. 전 그냥 역병을 잘 좋아합니다. 역병 의사의 비주얼 자체를 좋아해요. 상징성도 있고. 근데 난 그거랑 별도로 빵봉투 좋아하는데 빵봉투를 오브젝트 헤드로 보냐 얼가남으로 보냐 궁금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저는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개념이 좀 바뀌었거든요. 저는 빵봉투까지도 오브젝트 헤드로 봐주고 싶긴 해요. 왜냐면은 그 빵봉투라는 사물 자체를 머리로 표현하고자 한 거기 때문에 물론 더 오브젝트 헤드스러우려면은 빵봉투를 뭐 이렇게 꺼냈는데 머리가 없이 둥실둥실 떠다녀가지고 막 빵이 후두둑 떨어진다 이러면은 더 인외력 느껴서 좋긴 할 텐데 그게 아닌 그냥 빵봉투 뒤집어 쓰고 있어도 난 어느 정도 인외로 오브젝트 헤드로 봐주고 싶다. 그러니까 머리 자체를 빵봉투로 대체할 순 없으니까 이제 빵봉투라도 써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 경계가 어딘가 있지 않나? 아까 얘기한 이제 헬멧도 오브젝트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의 차이인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헬멧을 쓴 건 저는 일단은 인간이 헬멧을 썼다? 일단 얼간함이야. 얼간함은 인간이 많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많아. 마스크, 헬멧 이런 거 쓴 거는 일단 얼간함인데 이제 만약 뺐는데 아무것도 없어. 주란이야. 와씨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오브젝트 헤드. 남마의 턱구지 보고 납긴 옵쟁러예요. 저도 솔직히 영화 보는 내내 저 포스터 불남 안 나오나 하고 계속 기대했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포스터 불남 안 나오나 이러고 두근두근 하고 있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일단은 녹화 한번 끊겠습니다. 뿅.